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산업 분석 후 기업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HBM 두께의 규격 완화와 이에 따른 나비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반도체표준협약기구 제덱에서 차세대 HBM의 두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크기 조정을 넘어 패키징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번 775 마이크로미터 규격 완화가 쏘아올린 세 가지 핵심 투자 시그널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720 마이크로미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기존 패키징 공정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면 도입이 지연되면서 산업 전반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셋째, 기존 밸류체인의 수혜가 극대화되며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핵심 생태계의 퀀텀 점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GPU의 연산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면서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대역폭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평면으로 면적을 넓히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 칩을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16단 고적층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했습니다. 현재 주력인 8단과 12단을 넘어 차세대 HBM4는 16단 적층을 통해 최대 64GB의 용량을 구현해야만 차세대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높이 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제한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16단이나 20단을 이 규격에 맞추려면 칩을 3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얇게 갈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칩이 심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칩 사이 간격이 좁아지며 범프 간의 합선이 일어나 양산 수율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사실상 극복이 불가능한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패키지 두께 상한선을 775 마이크로미터 나아가 향후 90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여유 공간 덕분에 코어 다이 두께를 무리하게 줄이지 않아도 되고 범프 간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열과 몰딩 소재를 채울 공간까지 넉넉하게 확보되면서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기존 패키징 생태계를 살려낸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규격 완화의 첫 번째 파급 효과는 레거시 패키징 기술의 화려한 연장전입니다. 두께에 여유가 생기면서 기존 마이크로 범프 공정을 그대로 재사용하여 16단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정 도입 없이 이미 검증된 어드밴스드 MR머프나 TC-NCF 기술의 고도화만으로 양산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수율을 방어하면서 위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최고의 전략이 완성된 셈입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도입 지연입니다.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야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파티클 제어 난이도가 최상급이며 수백억 원대의 장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공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자본 지출과 수율 하락 리스크를 감수하며 당장 신기술을 도입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면 상용화는 HBM4 이후 세대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현존하는 핵심 패키징 기술들의 경쟁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MR머프는 16단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공정 난이도와 비용이 중간 수준이며 방열 성능이 우수해 현재 최적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어드밴스드 TC-NCF 역시 적용은 가능하지만 공정 난이도가 다소 높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방열 성능은 최상이지만 비용과 난이도가 극상이라 미래형 기술의 영역으로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극한의 미세화 경쟁에서 벗어나 수율과 원가 최적화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규격 완화는 더 이상 무리한 기술적 과실을 쫓기보다는 실제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과 수익성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수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께 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에 시간적 여유를 얻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K반도체 밸류체인에 미치는 파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규격 완화라는 핵심 파동은 1차적으로 기존 패키징 공정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2차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칩 제조사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3차 파동으로 이어져 한미반도체나 테크인 같은 핵심 소부장 기업들의 장비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킵니다. 거시적 표준의 변화가 개별 기업 가치의 강력한 재평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혜자는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720 마이크로미터 한계 때문에 억지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할 뻔했던 커다란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에서 완벽히 검증된 어드밴스드 MR머프 기술을 16단까지 그대로 끌고 감으로써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초기 수율과 생산 능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1인자의 지위는 매우 견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자본 지출을 대폭 절감하고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신규 장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즉각적인 비용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감가상각비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에 투자해둔 장비의 효율을 한계치까지 뽑아냄으로써 역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률을 창출하는 황금 구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대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도 이번 완화는 천금 같은 골든타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겪었던 수율 안정화 지연의 아쉬움을 차세대 제품에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TC-NCF 공정을 완화된 규격에 맞춰 최적화하여 핵심 고객사 납품을 재개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본딩 상용화를 은밀히 준비하는 투트랙 역전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맹추격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장비 생태계에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장기 집권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지연된다는 것은 곧 기존 TC 본더를 대체할 위협적인 장비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공정 고도화 시에도 TC 본더가 여전히 핵심 장비로 활용됩니다. 주력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추가로 연장되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입니다. 16단 이상으로 높아지는 적층은 테스트 및 계측 장비의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쌓아 올린 칩 중 단 한 층이라도 불량이면 전체 패키지를 폐기해야 하므로 전수검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검사 핸들러를 독점 공급하는 테크인과 미세 원자 현미경으로 계측을 수행하는 파크 시스템스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수율 방어를 위한 이들 장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공정 횟수가 늘어나면서 핵심 소재 기업들의 구조적 장기 성장도 이어집니다. 두께 규격이 완화되어도 20단을 쌓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얇게 깎고 구멍을 뚫는 절대적인 공정 횟수가 이전 대비 30% 이상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감광액을 공급하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은 물론 세계 최초로 재사용 CMP 패드를 국산화한 FNS테크의 물량 소모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물론 투자를 위해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잠재적 맹점들도 존재합니다.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범용 메모리 대신 파운드리와의 직접 패키징을 위한 커스텀 설계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밸류체인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수요를 확보하여 기습적인 기술 도약을 이뤄낸다면 기존 공정 연장에 베팅한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이 하락할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투자 포지셔닝 맵을 정리해드립니다. 현 시점 최선 호주는 불확실성을 피하고 이미 증명된 공정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큰 이익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CMP 공정의 구조적 성장이 보장된 FNS테크와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의 필수 공정인 고압수소 원일링 독점 기술을 보유한 HPSP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격 완화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생태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 결정적 촉매제입니다. 무리한 신기술 조기 도입보다는 확실한 수율과 자본 지출 통제를 영리하게 선택한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의 엄청난 과실을 독식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커지는 적층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검사 계측 분야와 CMP 소재 밸류체인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